안녕하세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 촬영을 하러 오는 길에 길거리를 보니까 지금이 낮 11시거든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떤 강화, 그리고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정부의 방침이 사람들의 심리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찍어야 되는 영상은 대학교 수업이나 대학원 수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이제 종강을 다 했고 성적 처리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2020년도 2학기는 교수나 학생이나 그리고 교직원 분들까지 모두 두서없이 그냥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영상을 찍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최근에 공부했었던 얘기를 한 5분 정도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 과연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는지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살펴보시면 조선왕조실록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서 글을 읽어보시는데 조선시대의 역병, 전염병입니다. 지금의 전염병, 감염병, 옛날 조선시대에는 호환, 마마 등으로 불렸었던 역병, 그러니까 천연두, 홍역,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전염력이 강력했던 천연두와 홍역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었는데 제가 조선왕조실록을 아주 짧은 시간에 좀 찾아보니까 그때도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가 홍역에 걸렸는데 흔히 말하는 그 이제 왕과 왕비 그리고 이제 그 왕족들이라고 하죠. 왕족 중에 누군가가 그런 전염병에 걸리면 궁 밖으로 내보내서 치료를 하게 했고요. 동시에 신하들은 왕에게 거처를 옮기기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왕은 즉시 거처를 이쪽 궁에서 이쪽 궁으로 옮기는 조치를 실시하죠. 하물며 그때 왕과 왕족들조차도 이런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격리수용, 현재 말로는 격리수용, 당시에는 별도로 이렇게 그 어떤 움막이라 그러죠. 옛날 말로 움막, 요새 말로는 천막 같은 거요. 우리 선별진료소 보면 천막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막을 치고 그 안에 사람을 모셔놓는 이런 형태의 격리 수용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조선왕조실록에 왕과 왕족과 관련된 일들이 몇 건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병에 걸렸다. 그리고 그 마을 전체가 전부 다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다른 마을로 옮기는 그런 조치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한반도에서 북쪽에 있는 함경도와 평안도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척박한 땅이었고 인구가 얼마 없었는데 병이 들어서 사람이 죽게 되면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편에 있는 이른바 그 외적들이 침입을 할 거라는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강제 이주 조치라고 하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북쪽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대신에 병에 걸린 사람과는 철저하게 구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마을에서 병에 걸리게 되면 병을 걸린 사람이 다수라고 한다면 소수의 건강한 사람들을 완전히 마을에서 떠나도록 하는 이른바 마을을 떠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제가 조선왕조실록에서 몇 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내려주는 거예요. 약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 당시에 조선 정부에서는 조정에서는 약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의서라고 하죠. 의학서적이요. 의학서적과 같은 아주 대표적인 한 번쯤 한의학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들어봤을 만한 벽온방 이런 것들을 빨리 책을 써서 전국에 배포하는 등 나름대로의 역할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을 제가 좀 요새 공부할 일이 있어서 보다 보니까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정부의 어떤 방역 조치가 본질적으로는 조선의 조정에서도 백성들에게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당시에는 만약에 백성들이 많이 죽거나 다치게 되면 고스란히 임금, 왕이 부덕하고 왕이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또는 몸가짐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죽거나 다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민심이 동요되지 않도록 당시 조정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길거리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어떤 식으로든지 시체가 길거리에 없도록 다 매장시키는 것까지 조정에서 여러 번 지시를 합니다. 물론 그런데도 약이 부족하고 의원, 우리 뭐 허준 선생님처럼 의원이 부족하고 약재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다 부족한 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조선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정도로 강력하게 사람들을 옮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조치를 통해서 나름대로 전염병을 극복하려고 했다,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하고는 온전히 비교가 안 되는 게, 지금은 먹을 것이 좀 풍부하지만 그때는 배고프고 춥고 덥고 이런 거에 좀 약했기 때문에 전염병이 훨씬 더, 당시 말로 역병이 훨씬 더 빨리 번졌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뭘 찍을까 하다가 마땅히 지금 수업하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그냥 공부했던 거를 말씀드리는데, 현재의 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떤 방역 조치와 조선 조정에서 실시했던 그런 역병의 대응 방식이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어쩔 수 없지만 저 역시도 너무나 답답하지만 거리두기, 그리고 격리, 분리 조치가 부득이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면을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에서 몇 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일부 신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이 직접 명령을 하거나 또는 신하가 급하다, 도와주십시오 해서 왕이 하교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예나 지금이나 전염병, 역병이 돌 때는 조치가 비슷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